토시를 받쳐주듯 팽성읍 뒤쪽에는 부용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출입이 제한됐다가 올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는군요. 이 산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아침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좋아요. 이곳에서 평택 문화재를 지켜나가는 두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산이 어떤 산인데 이렇게 소나무가 기계가 이렇게 좋을까요? 아, 여기는 평택현의 주산입니다. 주산. 그래서 이름은 부용산이고요. 현재 부용산에선 유적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켜켜이 다져진 토성의 흔적이 발견된 것인데요. 여기 고려시대 때 토성을 축조를 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보물을 갖고 있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용산 꼭대기에 자리한 관가정에는 조선시대 문신이자 시인인 서거정이 팽성읍을 내려다보며 지은 시가 걸려 있습니다.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기실 부용산은 군사적 요충지였다는데요. 여기 올라오면 옛날엔 성완도 다 보이고 평택 충원탑까지 다 보이고 이 주위에서는 이것만큼 높은 산이 없어요. 그래 평택이잖아요. 저 밑에가 지금은 논으로 만들어놨지만 옛날엔 개펄이에요. 개펄. 평택 저기 저 종합 운동장 그 밑에까지 배다리 공원 있는 그 밑에까지가 다 저기 아산만에서 조수가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고 개도 참개도 많고 예 그러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삼면이 다 바닷물 들어오면 저기 못 들어오는 요새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 미군 애들이나 일본 애들이 저쪽 밑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거기 밑에다가 기지를 진 거예요. 부용산 끝자락에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방공호가 남아 있습니다. 이야, 규모가 아주 엄청나네요. 보는 거하고 다르네. 이곳은 일제가 근로 보국대를 동원해 건설한 것으로 평탄치만은 않았던 팽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두 개네. 네, 약간 휘어지면서 바다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만한 칸이 있는데 요때는 지금처럼 철로 된 게 아니고 나무로 돼서 나무. 이런 규격적인 그런 나무 규격으로 해서 나무를 대가지고 콘크리트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됐잖아요. 그 해방 전에 이게 축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해방을 돼서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방공호가 언젠가 문을 열고 산 지식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농성에 와보네. 부용산 자락에 자리한 농성은 안성천과 아산만이 합쳐지는 평야지대에 흙을 다져 만든 토성으로 정확한 축조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일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모가 과거의 위용을 짐작케 하는데요. 5m 내지 8m 정도 그 높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송의 둘레 길이는 약 300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만 방조제를 막기 전에는 요 앞에 용성 바로 옆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많은 백성을 지켜주었던 군사적 요충지 농성이
이제는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팽성읍 객사리는 조선시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인데요. 고지도가 이거 1872년에 1872년에 지도인데 여기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 아직 향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기존적으로 지금 향나무가 현존해 있습니다. 기계가 참 대단해 보이시죠? 이게 1980년에 350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400년이 훨씬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 속 향나무를 근거로 이것이 과거의 관아터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군요. 뒤에는 여기 평택현에 주산인 부용산이 있고 앞에는 남산이라는 남산 지금 현재 지명으로 남산리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관아터가 있고 옆에 관아에 딸려 있는 객사, 그다음에 망안사, 그다음에 향교 이런 관아를 나타내는 그 부속 건물들이 아직 현재 남아 있습니다. 팽성읍 객사리는 과거 이곳에 팽성읍 객사가 있었기에 유래된 지명이죠. 조선 성종 때 지어진 객사는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나 외국 사신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된 곳인데요. 조선 후기 객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객사는 임금님을 상징하는 것을 모셔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관아 그 기관 중에서 세 기관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궁궐을 상징하는 걸패를 두고 명절이나 왕의 탄신일에 망벌례라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중앙의 관리들의 숙소로도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의 관리들이 출장 갔을 때 이곳에서 묵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고래에 어떤 그 임금님이 내리는 그 교지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지붕에 얹어진 용머리가 객사의 위엄을 말해주고 있죠. 그 조선 시대에는 저 앞쪽에 보이는 곳이 주막거리에서 일반 평민들이나 과거를 보러 가는 뭐 선비들이나 그런 분들이 묵고 먹고 하던 주막거리가 저기에 형성이 돼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관아터를 중심으로 객사와 주막거리까지 팽성읍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느껴집니다. 자, 팽성읍에 자리한 또 하나의 역사적 공간 자비사. 신라 내무랑 때 아산만에 표류한 한나라 승려와 장수들이 절을 세우고 한나라를 기리며 망한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중수를 거쳐 지금의 자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주지로 부임해 왔을 때 평택 시민들이 이제 왔길래 여기가 바로 원조 차이나타운이다. 정식으로 중국 한족이 절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던 아주 유서 깊은 곳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던 굉장히 교두부 역할을 했던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800년대 고지도 속에서도 이곳 망한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평택항이 있지만 옛날에도 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백길에서 제일 큰 사찰이 망한사였어요. 그럴 만큼 당시 망한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기요. 예전에는 뭐 전기 백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는 배가 있으면 배가 올 때까지 이 망한사에서 기다리고 기도도 하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배가 이제 배가 왔다는 소식이 들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고국으로 이제 배 타고 와서도 첫날을 이 망한사에 와서 부처님 전에 또
예를 다하고 이제 다시 당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곳 무량보전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원당은 궁궐 안에 그 왕실 가족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법을 청하여 듣던 그러한 곳을 원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지금 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사에 중국의 그 좀 비중 있는 사신이나 무역상이 오게 되면 이 궁궐에 이제 세자나 또는 세자에 준하는 왕족이 내려와서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올라가던 그러한 곳이고, 또 이제 바로 이제 그 관아가 있었기 때문에 관아 옆에 망한사라는 이 절에 왕실 가족들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법당을 새로 따로 이렇게 지어서 기도했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세자궁 원당이라는 편악이 쭉 내려왔답니다.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망한사의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요? 진주강 씨의 그 차관급 하신, 요새로 치자면 하신 분이 여기 이제 내려와서 사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 망한사가 어려울 때 관리들을 불러서 이 절은 굉장히 유서 깊고 역사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절을 잘 부흥시키고 만년토록 유전시켜야 이 지역이 풍요로워지고 잘 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원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이걸 중창했다는 그런 것도 문서에 나와 있어요.